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최근 SNS상에서 이슈가 된 빵이 예. 하나 있어요. 예. 바로 이 춘천의 감자빵. 이거 드셔보셨나요? 네, 먹어봤습니다. 저도 네. 먹어봤어요. 이게 이 강원도산 감자를 이제 주 재료로 해서 이제 방금 밭에서 캐낸 듯한 그렇죠. 모양의 그 빵인데 이게 지금 한 국내 대기업이 이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놨다가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그게 올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.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포항시 꿈틀로 편에 출업했던 덮죽집의 레시피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표절을 했다는 네. 논란 속에서 상표로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. 네. 근데 딱 그러한 시기에 우리 춘천의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홍보를 막 하고 있다가 보니까 SNS에서 네. SNS상에서 이제 우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딴 대형 제과업체가 똑같이 상품을 만들었다.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불 같은 논란이 막 일어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이 막 그 업체, 그 대기업의 세도하고 하다니까 하루 만에 상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하고 지금은 비슷한 다른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또 화살이 또 바뀌면서 그러면 감자빵이 또 너무 비싸다. 이거는 대기업이 할 때는 1,900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비싸니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비난이 또 그쪽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 소상공인들이 유사 상품을 만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대기업이지 않냐. 이거는 아예 타격을 크게 입히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의 중심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주체에 있다는 걸로 이제 네. 좀 반론을 했죠.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. 춘천시 서면의 한 카페입니다. 카페 대표이자 청년 농부인 최동혁 씨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감자빵이 이 카페의 주 메뉴입니다. 그러던 중 국내 한 제빵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. 이런 논란이 SNS상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기업은 출시 나흘 만에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. 일단은 이게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이 춘천시에서 이걸 앞으로 이런 피해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. 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일명 이제 감자빵 조례를 제정한 건데 네. 저희가 이제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과 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. 네, 위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강원 기자회견입니다. 이번 그 조례 개정안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이번 별칭으로 감자빵 조례라고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. 해당 조례는 그 지역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고 또 이번에 감자빵 사례에서 같이 그 해당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조례적인 근거를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위원장님 뭐 전체적으로 요 그 조례안 심사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 또는 뭐 다른 어떤 유사한 형태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는 이제 보통 유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예. 이번에 이제 조례에서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원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.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때 같이 그 안심하고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이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은 이게 춘천시 조례라면 춘천시 안에서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좀 발휘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이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.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, 위원장님. 네,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. 네,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타지에 있거나 수도권에서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조차 없는 이제 구도였습니다. 예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. 적어도 그 시 행정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는 예.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마 성격의 네. 보호의 첫 조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주로 이제 뭐 소기업, 중소기업 간의 뭐 다툼이면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네. 대기업이 만약에 그 소송을 하겠다고 덤비는 경우에 우리 춘천시의 예산 상황과 이게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고려할 방침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제가 이제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들이 이제 보호의 부분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, 네. 보호할 때 그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분쟁을 어느 분쟁에 지원을 할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집행 부서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거름마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조례의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는 일단 상담과 분쟁에 대한 상담 창구의 역할을 먼저 이제 정했고요. 그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뭐 전문가와 이런 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열어놓았습니다.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됐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. 예.